부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 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스kop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부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죠. 아니 이 자식이 미쳤나? 왜 이러지 갑자기? 이러면서 뭐 이렇게 올라오냐? 밑에서부터 벌써 25% 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올라갈 만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심도 있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옵션 만기일에 크게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선물 옵션 만기일 둘 다 있는 때가 36910입니다. 지금 8월 달이죠. 선물을 만기일 아니고 옵션만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선옵션 둘 다 만기일인 날에 비해 가지고 나오는 물량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었고 전날에 CPI 지수도 괜찮게 나왔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는 요거는 소비자죠. 그다음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나오는데 이번에 CPI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PPI가 진짜 미친놈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브리핑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파헤쳐 봐야겠죠.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이쁜 짓을 해주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불기둥 한번 꽂아달라고 불기둥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트가 올라오고 있었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에 매물대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매물대가 겁나게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난 뉴스를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은 야금야금 계속 끌어올리던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뉴스를 본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쓴다 그러면 의미 있는 가격까지는 갔다가 내려오든지 그 뉴스가 진짜 거대하다 그러면은 연속성이 2, 3일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예상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집어넣고는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연락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이슈 대놓고 검토한다고 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국내 이슈가 나오면 그것도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얘가 몸집이 52조짜리란 말이에요. 국내에서 갑자기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갑자기 판도가 확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국내적인 부분은 그냥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뭐 한 5%짜리, 10%짜리 캔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 정도는 하는데 전 솔직히 미국에 좀 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지을 때 애초에 겁나게 한 번에 프로젝트를 이렇게 짜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기업들 여기 들어오실 사람들 다 줄 서보세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하나오션 캐나다 잠수함 같은 거 그런 국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기업들이 다 갖다가 집어넣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K 원전이라는 게 좀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름 중동에서도 그 악조건의 기후 조건에서도 원전을 만들었던 것처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에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핵을 보호하는 기술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고 그걸 보조하는 가스 터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러면 감사하겠죠? 그럼 관련된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 SEC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SMR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내용 8월 11일 날 확인했던 내용 잠깐만 복습했는데 뉴스를 보면요.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지하 원전 물꼬를 튼다. 부산 해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8월 12일 전일 뉴스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어떤 종목을 겨냥하는 그것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만드는 뉴스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지금 보면은 매립형 SMR이에요. SMR에 대해가지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역시 원전 전문가가 계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동의하실 텐데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저는 모릅니다. 근데 관련된 전문가들의 영상과 레포트, 뭐 논문 같은 경우를 꽤나 많이 봤는데요. 아직 멀었다라고 해요. 뭐 중국에서는 지금 SMR을 지금 상용화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의심스럽고 일단은 뭐 전문가들이 멀었다고 하니까 저는 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확인했죠.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끌고 올라오는 게 메가 프로젝트란 미국뿐만 아니라 아마 이것도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빌 게이츠가 이제 방한을 한다라는 거. 솔직히 뭐 유키즈에 빌 게이츠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네스낭도 나오면서 뭔가 좀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려는 재벌가 뭐 그런 것도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워런 버핏한테 손절당했죠. 예, 뭐 그
앱스타인 그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빌 게이츠란 인물 자체가 테라파워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SMR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부랑 그리고 이번에 와 가지고 한성수 국무총리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 그러면 SMR 관련된 논의가 한미 관계에서 이제 테라파워 대 어떤 기업 아니면 테라파워 대 한국 기업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뉴스를 좀 프레임 짜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가 언제 오는 건지 좀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단독 뉴스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14일 금요일입니다. 여기서 한성숙 여기 보시면은 국무총리와 만난다라고 일단은 단독 뉴스로 나왔는데 사실 이 단독 뉴스라는 게 뭐냐면 머니투데이라는 언론사에서 이 김지은 기자분께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라서 이게 만약에 아니라 그래도 머니투데이에서는 이거 김지은 기자가 하신 건데?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단독 기사를 제가 잘 믿진 않는데 이게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요. 단독 기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속보가 나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물에 대한 그 위치 추적을 제가 할 수도 없고 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옛날에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플 만들었던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안 해주다 보니까 어쨌든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일단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동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 시작할 때쯤에는 속보가 뜨겠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연결성 그리고 논의되는 과정, 논의되는 의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차례차례 공개가 된다 그랬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의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한번 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이게 매물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매물대를 가기 전에 그리고 매물대랑 겹치는 놈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가 10만 원이 되기 전입니다. 사실 이게 10만 원이라는 게 약간 상징적인 가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됩니다. 상승이 제한되고요. 빠르게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예를 들면 CS 윈드처럼 보여드릴 때 얘도 미국발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럴 때 바로 패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를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서 단기 이동 평균선들은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시켜줬지만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장대가 나온다. 그러면 단타 입장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뉴스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이게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해서 타점을 잡아봐야 될 타이밍이 조만간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구간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해당되겠죠. 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해당이 될 거고 당연히 이렇게 올라왔던 놈이 고점 대비했을 때 반토막까지 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여기 쌍봉까지 만든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속으로 솔직히 알고 계신데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를 보내주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20선도 꺾이고 그 다음에 60선 같은 경우에는 꺾으려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장대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들과 해서 가격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때 10만 1,000원이 중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 안 드리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10만 1,000원 안 가면 어쩔 건데요. 항상 가격에 집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 10년 차 트레이딩 했고 전업 투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격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쨌든 어떤 구간이라든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어떤 기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생각했던 게 10만 1,000원이다. 그러면 9만 8,000원까지 내려놓던가 막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가격을 무조건 찍는다라는 건 절대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어떤 식으로 금요일 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차트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매물대 직전에서 돌파를 할지 맞고 떨어질지를 보여줄 타이밍이다 보니까 타점 신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통만 보내시면 돼요. 그냥 한 통만 그냥 띡 하고 보내시면 끝입니다. 진짜로. 왜냐면 제가 채널 키우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 받는 것도 없고요. 뭐 설문조사 뭐 작성하라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신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도 안 눌러주셨어요? 댓글 아직도 안 남겨주셨습니까? 그러면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타점 신호 수급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 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수급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야금야금 끌어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매수를 했냐라고 했더니 기관이 매수를 했네. 그것도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매수했습니다. 지금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거라고 연기금 쪽에서 판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에너지 쪽이죠. 그 다음에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연기금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얘네 풍력이죠. 그리고 태양광이라고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대장이니까 얘도 보면은 얘도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먼저 즉 전력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기금 동의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빌 게이츠가 그 시한폭탄을 터뜨려 줘가지고 위로 쫙 하고 올려줄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 구간 즉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선을 돌파 못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처럼 전고점을 돌파 못하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애매하게 막 요런 데까지 딱 올려놓고 끝났어. 그럼 헷갈리죠? 그럼 아마 제 영상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타점 신호 받으시는 분들도 눈치채실 거고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마 제가 뭔가 뉴스를 보내드렸겠죠. 그래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아니면 이벤트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내실지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타이밍이 다가왔다 이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